세데크가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스킬 예를 들면 월드컵용은 엣지가 진짜 얇아요. 요만큼 얇아요. 그립력의 차이가 있대요. 그런 거는 선수들이 보통 한 시즌 쓰고 거의 버려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드들은 한 3mm 되나요? 우리 같은 전문가가 동일한 사람이 처음에 잡은 다음에 한두 타임 타고 나서 안 좋은데 또 싹 갈아가지고 또 쓰고 갈았으면 한 200~300번 갈 수 있어요. 최소한 엣지 왁싱비, 튜닝비로 소나타 같은 차 하나는 저한테 갖다 바쳐야 데크를 다 버립니다. 2,100만 원. 그렇지.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사야 돼. 문제는 뭐냐면 여러 사람의 손을 타거나 기계로 막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생자 잡을 때는 얼마큼 깎아요? 주라고 깎잖아요. 근데 한번 잡아놓은 거는 가볍게 하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타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아니면 자기가 갈아봤다가 또 하고 하면은 그 횟수가 팍팍 줄겠죠. 엣지가 얇아져서 못 쓰는 경우는 제가 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스키는 선수들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맨날 갈거든. 그러니까 한 시즌 타고 나면 엣지가 이만큼 실엣지가 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엣지 가는 주기는 엣지발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시합 나가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갈아주면 스톤질을 해서 늘 타면 돼요. 야, 이거 밀리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그러면 와서 이제 줄질해서 잡으면 되고, 보편적으로는 와봐야 3번 오는 사람 정도가 달걸. 우리한테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 보면 되고. 왁스는 좋은 왁스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타겟팅된 왁스가 제일 좋은 왁스입니다. 그 눈에 타겟팅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하거나 정확하게 특정화 해줘야 돼요. 가장 착각하는 게 비싼 게 좋은 왁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비싸냐? 그 상황에서 꼭 써야만 되기 때문에 불소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것 뿐이지, 늘 갖고 있다가 그 왁스가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탈 때 그거 발라봤자 효과도 없고 더 빨리 날아갑니다. 왁스기가 늘 있는 상태로 즐기려면 여자들 화장하는 거에 비유하는데, 요즘 피부가 안 좋아졌다. 그럼 피부 관리실 가서 막 하루 종일 엄마랑 누워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뭐 필링까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그 색조 화장 입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우 화장이 잘 먹네 그러면서 해가지고 자신감이 나.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 색조 화장만 싹 지웠다가 여기만 살짝 지웠다가 그 다음날 갈 때 또 새로 그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런 데 와서 베이스 왁스, 먼 왁스 해가지고 하닥싱을 매겨가면 그 표층이 날아가기 전에 한 타임 타면 늘 콜드 왁스를 발라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안에 그대로 있잖아. 하닥싱 돼 있는 데다가 한 타임 타고 이렇게 발랐으면 된다고.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한 타임 타면은 기존에 있던 하닥싱이 안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표층만 날아갔다가 표층이 복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써야 돼. 그러면 늘 왁스기가 있지, 화장기가 있지. 맨 얼굴이 아니지. 이제 이해가죠? 레이싱 왁스가 그 스타트 왁스예요. 레이스 계열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조금 빅선 왁스들이 있어요. 그 안에 세라믹을 섞거나 좀 더 나노 입자로 만들거나, 그 차이가 엄청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휘발유 보면은 고급 휘발유 있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휘발유 쓰잖아요. 차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나는 고급 휘발유는 아니면 나는 안 매게, 그런 사람은 금액을 더블 주고라도 고급 휘발유만 넣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소수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껴야 될 차도 몇 개 안 된다고. 진짜 슈퍼카들이나. 슈퍼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선수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0.02초를 다툰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시합 나갈 때나. 얼마큼 해야 보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부터 정해봅시다. 안 타는 기간을 한 달 안 타면 보관이라고 해야 돼요? 계절이 바뀌어야 보관이라고 그래. 어느 기간 정도냐인데, 우리가 한 8개월을 보면 8개월 동안 안 좋은 곳에 보관하면 왁싱을 꼭 해야 돼. 이 제품에 뭐라고 써있냐면 직사광선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아, 음식도 그렇죠. 직사광선은 피하고 네.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굳이 왜 할 필요도 없지. 근데 보관하기 전 상태가 중요하지. 스프링 시즌까지 타고 막 엣지도 기스나고 이제 녹이 막 날라오고 그런 거를 직사광선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둬도 진행이 되겠죠. 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늘 관리해서 타던 거는 말 그대로 잘 닦아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주로 그 내가 권하는 데가 침대 밑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단 햇빛을 안 받아. 직사광선은 피하죠. 그리고 자기가 늘 생활하는 곳이라 습기 있으면 제스키 들고, 더우면 에어컨 들고. 추우면 난로 켜고. 네. 다 그럴 거 아니야. 실내라고 생각하면서 실내 환경이 아닌 곳이 있어. 베란다가 가장 위험해. 베란다는 습기도 많이 차죠. 그런 데는 별로 안 좋은 곳이야. 대려 침대면 이런 데가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왁싱을 해갔는데 용평 가서 한 2번 타고 뭐 저거 좀 더 탔다 이거예요. 상태를 보니까 괜찮아. 그냥 그럴 때는 욕조 같은 데다가 세워놓고 미지근한 물로 쭉 샤워 슉 시킨 다음에 스포니 같은 거 퐁퐁이나 뭐 아니면 뭐 린스 이런 거 해가지고 가볍게 닦아가지고 잡대는 한 다음에 쭉 뿌려가지고 쫙 놔두면 방수잖아요. 그럼 쫙 물 빠지고 금방 마르잖아요.
그럼 아주 고운 헝겊 이런 걸로 닦아서 영 불안하면 콩기름 이런 거 딱 그 여기 티슈에 발라가지고 쭉 하면 해놓으면 돼. 아 콩기름. 보관 시간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시즌에 잘 탈락.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8개월 동안 처박아 놓으면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잘못되느냐, 바닥이 많이 찬화돼요. 햇빛을 보고 맨바닥에 놔두면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파일 정도로 약해져. 네. 산화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엣지에 녹슬지 말라고 그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놓으시면 돼요. 물 묻혀서 왁스를 제거한다, 페이퍼에다가. 그 방법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왁싱 할 때 그냥 데리지 말고 네, 그 페이퍼 왁스 하거나 스크래핑을 안 하게 하는 하닥싱 방법을 찾으세요. 털질만 살 광만 내는 거야. 유럽하고 우리하고 헤르즈가 달라요. 우리는 60Hz 쓰고 거기는 50Hz를 쓰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다리미를 쓰면 어떤 다리미들은, 디지털 다리미들은 뻥나 하다가 잘 됐다가 어쩔 수 없어. 왜? 국내에서 국산 다리미를 만들 수가 없어. 몰라나 토코코 쓰면 되고요. 다리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리미에 홈 막 다 있었잖아요, 십자로. 근데 예. 지금 쓰시는 거 보니까 그런 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리미에. 그러니까 엠보가 있고 뽕뽕뽕뽕 엠보가 있고, 그 다음에 격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자가 있는데, 엠보는 뭐예요?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 볼락건 엠보예요. 다리미가 고르게 펴지게 하면서 석션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쭉 하다가 딱 달라붙거든, 다리미가. 토코 다리미는 격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왁스를 골고루 펴지게, 자동으로 잘 펴지게 하고 석션이 안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토코만이 색깔이 다른 옐로우, 레드 이런 거를 섞어 쓸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줄 한 줄, 이 줄 한 줄 떨어뜨리면 그 홈통을 따라서 두 개가 섞이라고. 섞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토코 거는 그 왁스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미는 이 엣지나 이런 데 계속 끓여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평탄화를 한 다음에 네. 수세미 이런 걸로 문대줘야 돼요. 기스가 나면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뜨거운 게 그러니까 따글따글 문대잖아요. 휴지는 이렇게 하면 뜨겁잖아. 네. 이럴 때 쓰는 게 뭐야? 두루마리. 안 뜨겁잖아. 안 뜨겁잖아. 수세미 해가지고 고르게 해서 써야지 이렇게. 다리미도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요. 당연히 닦고 나라실 해야지. 그것도 몰랐네요. 계속 끓긴단 말이야. 나는 왁스키 없는 보드는 단 한 줄도 타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 그래야 좋아. 아, 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예를 가면 이게 배가 거꾸로 부르거든. 뒤에서 잡고 있으면 그 부분이 싱크가 일어나 버린다고.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고 거기가 홀 빨리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콜드왁싱을 하면은 너 프로블럼 전혀 문제가 전혀 문제 없고. 요즘 엣지가 난 프리데크들, 해머데크들은 녹이 안 쓰는 서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엣지가. 알파인이나 스키들은 강력한 그립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걔들은 아직도 탄소광 이런 걸 쓰는데, 대신에 갈릴 때 아주 예리하게 갈리지. 자주 갈아 써야 되니까. 약점이 뭐야? 녹이 잘 들죠. 그래서 녹 안 쓰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형광펜 같이 있어가지고 엣지에다가 이렇게 펜을 그리기도 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녹 안 쓰게 덧발라 나오는 거. 하닥싱은 바닥 재질에는 잘 앵겨 붙는데 엣지에는 잘 안 앵겨 붙어 있어. 그래서 이게 덮어 씌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공기층 있잖아요. 틈새가 있으면 녹이 더 빨리 쓸어. 그래서 그냥 까버린다고, 엣지 옆에는. 왜? 덮여 있는 부분이 더 막 녹슬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 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엣지 까는 게. 우리는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그냥 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오래 이렇게 보관해야 될 것 같으면은 여기를 진짜 콜드왁스, 물왁스 이런 걸로 묻혀가지고 막 닦아. 그러면 시커먼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연마할 때 나온 거야. 연마할 때 그 가루가 녹이 쓰는 거예요, 미세하게. 근데 그 녹이 나쁘냐? 실제적으로는 안 나쁜 거예요. 그림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약간 색깔이 변하거든. 회색으로. 뭐 까건 안 까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녹이 안 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까는 사람도 있고 안 까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매직을 칠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럼 매직을 또 닦아야 되잖아. 또 그 까만색 매직을 칠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녹 안 쓸어. 별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에. 까든 안 까든. 네, 너무 안 쓰게 잘 놔두시면 돼요. 최대한 촉촉하게 하려면 묽은 게 좋겠지요. 딱딱한 것보다는 묽은 왁스가 좋아요. 아무나 해도 되는데, 어느 게 좋냐 그러면 눈곱만큼 차이 나겠지. 어떤 왁스는 바르면 돼. 그럼 그 다음에 타야 되잖아요. 다 걷어내고 또 새롭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쓰던 거 해놓으면 돼. 방금 되죠. 이제 효과면에서는 데려 넣는 게 가장 좋은데, 없으시는 이렇게 타는 거예요. 테레비 옆에 세워놨다가 좀 화이트 필요 같다고 하면 바르면 되지 뭐. 데크를
왁스를 만들어서 세워서 오나요? 누워서 오나요? 샵에서 살 때 데크가 세워져 있는 걸 사나요? 눕혀져 있는 걸 사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들어서 아마 눕혀져 갖고 올걸요? 배로 서너 달씩? 뭐가 문제냐? 거기에다 뭘 올려놓으면 안 돼. 집에 아, 뭐 맨날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 저렇게 세워놔도 되고. 뒤집어놓는 게 좋다 막 별로 그것도 의미 없다. 그게. 힘이 안 들어가게. 지 힘으로 그냥 아무 데나 차박해 있는데 누워서 자든 서서 자든 뒤집어서 자든 받침대로 진짜 좋거든요, 이게. 좋지. 딱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왁싱을 한 상태에서는 애지를 못 하잖아요. 그쵸. 묻는다 그랬잖아. 왁싱을 해놨어. 그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왁스만 벗기고 해서 탈 거 아니에요. 왁스만 벗겨가지고 탈 보드가 왁스가 없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지. 엣지가. 왁스를 딱 벗겨갖고 탔더니 야 내가 엣지 하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엣지를 또 해야 되겠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왁스를 다 맞아. 클리닝 해가지고 다시 한다고. 두 번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엣지가 살아있는 거는 다음 시즌 초반을 견딜 수 있는 거는 어때요? 녹만 안 쓸게 스톤질 해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원래 틴데가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튄 곳이 많으면 엣지를 하는 게 정답이지. 왁스를 해놓으면 엣지를 할 수 없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 여기는 왁스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까든 안 까든 녹만 안 쓰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은 녹이 안 쓸면 별 불만 사항이 없으면 끝까지 쓰세요. 근데 바닥은 왁스는 늘 해서 쓰는 게 오래 쓰지. 왜? 바닥이 다 작살나가지고 못 써. 베이스가 중요해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왁스기를 늘 있게 타는 것이 그나마 최대한 오래 타는 거예요. 물론 가장 오래 쓰는 건 엣지도 갈고 왁싱도 하고 뭐 늘 관리하는 거고.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은 기문을 타고 초를 재는 사람들은 따로이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왁스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레이싱을 할 때는 자기가 안 써본 왁스는 부담스러워. 그걸 가지고 평상시에도 한두 번씩 타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써본 왁스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달려. 온도별 왁스가 다르던데 광범위하게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왁스도 추천해 주세요. 끝. 아, 볼트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RPM이 중요합니다. 대개 한 1500에서 2000 RPM 정도, 그 정도 RPM을 보고 사야 돼요. RPM. 회전수. 부르시니까 임팩 이거니까 회전수가 중요하지. 힘보다는 회전수, RPM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왁스를 입힌 다음에 스크래핑을 하잖아요. 로터리 브러쉬로 이렇게 까잖아요. 그럼 광은 빠지빠지 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경쾌한 결은 아니에요. 뭉개져서 스트럭처 여기 나 있는 원래 물골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레이싱을 하거나 그러면 꼭 우리가 핸디로 이렇게 결을 만들어줘요. 골이 쫙 이쁘게 쫙 나게. 원래 있던 스트럭처의 골도 있죠. 그 위에 왁스 위에 아주 가난 있게 결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첫 줄이 아주 경쾌하고 스무스해. 야, 그건 베이스에는 영향이 없고 이게 깨져나가. 우리가 왁스를 이렇게 두툼하게 입힌 다음에 스크래핑을 안 하고 손질 안 하고 타면 이거 왁스가 오래 가겠네. 어우, 야, 천만에.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마무리한 거는 서서히 깎여 나가는데 그거는 깨져나가 버려. 한 번에 뭉텅이로 깨져나가 버려가지고 그 배가 불러있으니까 여기가 더 압력도 더해지고 힘도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우씨 왜 안 걸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별로 장점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우리가 퍼펙트하게 한 거고 그 핸디 툴들이 나와요. 이런 데서 가볍게 풀 튜닝을 받은 다음에 날이 살짝 죽었다는 느낌이 들 때 어머니 가볍게 이렇게 칼 다시 갈아 쓰듯이 이렇게 플라스틱의 각도 이렇게 나와 있는 스톤만 있는 딱 살려 쓰는 게 나와요. 이쪽으로는 87, 이쪽으로는 88 이렇게 쓰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갈아 쓰시면 뭐 엣지는 충분하실 거예요. 단 저걸로는 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쟤를 만나셔야 됩니다. 볼링공도 기름을 먹듯이 아주 미세한 기공들이 있어요. 그 사이로 조금 쌓이는 거예요. 눈곱만씩 먹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를 들인다 그러죠. 왜? 빨리 날아가니까 왁스가 아무것도 없는 맨 얼굴에는 그냥 안 먹으니까 피부 관리실에 가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길들이기 왁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고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얘들은 타면서 여러 번 길을 들여요. 베이스 왁스를 하고, 베이스 왁스는 나가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붙어있는 기능이 강한 안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섞어서 조금 더 침투력 강하고 좀 오래 머물러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P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고 베이스 파라면 BP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고 그걸 먼저 도포한 다음에 걷어내고 브러쉬질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활주성 왁스를 바르고 그 위에 또 부족하면 콜드 왁스 바르고 보편적으로는 길들이기 왁싱을 했으니까 아유 시즌 중반까지 가겠거니 하고 타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한두 번 하면 바로 허해지기 시작해요. 시즌 초반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초반에는 탈 때마다 왁싱을 하는 거야. 왁스를 먹이고 타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러면 서서히 침투 이게 좋아요. 그런 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뭐냐? 찌는 거야. 아주 연한 왁스를 발라가지고 서머 백이라고 백 안에다 넣고 고추 말리기 같은 게 있어. 예, 거기다가 딱 온도를 올려놓고 촉촉하게 막 하룻밤 재우는 거야. 그러면 좀 많이 침투하잖아요. 그래도 한두 타임 타면 그것도 똑같이 헤어집니다. 왁스는 우리나라 같은 아주 딱딱한 설질에 이런 데다가 빡빡 긁고 다니는 이런 타입에는 길들이기 그 다음에 다 의미 없다고. 탈 때마다 죽으라고 차바르는 게 가장 장대. 근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해보는데 비용 대 효율이 안 나와. 아무리 길들이기를 막 5번씩 해도 강산에 가서 끄ꯛ 몇 번 긁으면 한 타임만 타도 바로 엣지 옆에 허해지기 시작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셈이라고. 이해가죠? 네. 중고할 때 야 이런 건 진짜 우리도 힘든데 거래를 할 때 거래 장소를 이런 데로 하면 괜찮아. 어쨌거나 둘이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P2P가 아니고 B-P잖아요. 그렇죠. B-는 뭐냐면 사이트만 제공해 주는 데잖아. 그러면 만나는 장소를 여기로 하라고. 택배 불안하잖아. 차선은 뭐냐 직접 보고 꼼꼼히 보는 게 차선이고 최선은 이런 장소에서 꼼꼼히 보는 거야.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 옆에서. 가장 중요한 거 코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딱 보면 보여요. 이 활처럼.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이 활이 살아있어야 돼. 이 활. 각도가 요래가지고 요렇게 가잖아요. 소위 캠버가 살아있으면 네, 된다고 그러면 이해하면 될까요? 코어는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충격 먹어가지고 했다. 딱 보면 딱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라도 좀 확인하라고. 그리고 제발 좀 상판 보고 좀 보드 좀 사지 마요. 그쵸. 파동하고 엣지 좀 보고 사. 아 이거 깨끗하다고. 아 얼마나 됐다고 딱 뒤집어. 이런 개. 이게 다 왁스 탓입니다. 맨날 왁스 연기를 째봐요. 이게 왠지 비누 안 씁니다. 정말로 안 닦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얼굴 닦는 거예요. 안 닦아 그냥. 피부 진짜 좋으시다. 그 왁스기가 있잖아요 여기 늘. 맨날 왁스인데 뭐 왁스에서 옆에 사는데 뭐. 그런 비결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데 그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째 왁스는 최소한 15분에서 30분 동안은 굳혀야 돼요. 상온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벗기시면 안 돼요. 대개 15분 정도가 미니멈 시간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추운 데서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추운 데서 왁싱을 해가지고 따뜻한 데서 껴안고 있는 게 되려나. 왜? 대리미는 강제 해리잖아요. 데릴 때 차라리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추운 데 있잖아요. 베란다 같은 데서 데리는 한이 있어도 굳히는 거는 따뜻한 데서 상온에서 해야 돼. 근데 보통은 안에서 왁싱을 해가지고 밖에다 갖다 놔. 자, 꽃봉우리가 다리미를 다리면 이게 열릴 거 아니야 이렇게. 왁스야 오너라. 그래가지고 왁스가 이제 서서히 해가지고 왁스 먹은 거 이렇게 귀공이 딱 닫혀야 되는데 서서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기 입 딱 닫아버리면 떠있다고 왁스가. 원래는 따뜻한 데서 붙여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따뜻한 데 붙인다. 차선 차가운 곳에서 간결히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다림질 하는 있어도 따뜻한 데서 굳힌다. 차악은 뭐냐면 따뜻한 데서 다림질 해가지고 밖에서 된다. 밖에 놔두는. 최악! 추운 데서 데려가지고 추운 데서 사는 게 최악이지. 진짜 피부랑 똑같네요. 그렇지. 네. 하드왁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일 먼저 옛날 고전적인 방법은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딱 해갖고 수술을 얹고 이렇게 다렸지. 어쩔 수 없지. 네. 열을 가하는 전기 제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리미가 나와서는 다리미로 했죠. 뭐 요즘 간편하게 한다고 막 열풍기로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요즘은 원적외선 램프를 쓰기도 해요. 목상이나 스캐너에 들어있는 램프 중에 와트 수가 센 게 있어요. 열을 많이 발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원적외선을 쏴준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왁싱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문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열이 받아 있으면 묻힐 수 있죠. 왜? 열이 받아 있으니까 좀 더 이게 촉촉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쓰는데 부족한 곳은 대리미로 채웁니다. 장점이 있어요. 바닥들이 약간 변형된 거 이런 곳은 우리 다리미로 다리면 다리미 평평하지가 안 되는데 원적외선은 빛이니까 골고루 침투될 수 있지. PC진에 늘상 오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1:1 교육에 20만원입니다. 교육 시간은 대략 지금 한 4시간 됐죠? 4시간 가지고 못하고 한 8시간은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실질은 다 해봐야 되니까. 2대를 갖고 오시면 돼요. 2대를 튜닝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습하는 거는 풀입니다. 아, 어디 보자. 인상 깊은 질문. 7번 도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 많이 한 거예요. 왁싱시 바인딩을 빼야 하는 이유, 엣지까지 왁스를 발라야 되나요? 안 발라야 되나요? 보건 왁싱을 못하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라. 콜드 왁스를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에 그 답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도인님 저희가 요거 오늘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찍은 거냐? 5시간 찍었잖아요. 네, 다시. 좀 감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 인생은 한 번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